네, 반갑습니다. 저는 위닝 긍정변화 컨설팅의 강성용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성패가 비즈니스 성품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새 전략의 동일화 현상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경영학자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건데, 똑같은 그 업종에 두 회사를 전략을 짜놓고 비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로고를 없애버리고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맞춰보라니까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전략이라는 것이 이 동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없어지고, 그렇다면 기술력에서는 어떨까요? 기술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중국이 또 미국과도 경쟁하고 한국과도 경쟁하고 이런 기술력의 차이 또 많이 못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는데, 역량은 어떨까요? 세계적인 회사와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가인 국가들과의 어떤 역량의 차이가 크게 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서 기술력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역량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다른 회사와의 차별화가 될 것인가?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즈니스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크게 네 가지 꼭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역량 기반의 HRD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믿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사실 박사학위를 역량을 가지고 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량이 높은 직원들이 그러면 성과도 잘 내는 것인가? 역량이 높으면 성과를 잘 내는 것인가? 제가 뭐 한 20년 가까이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역량이 높다고 해서 성과를 잘 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기업마다 역량 외에 또 몰입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역량으로는 승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역량 기반의 HRD가 맹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화두는 그 조직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슈들이. 그 이슈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핵심인가? 기술력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가? 아니면 전략의 문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서는 그게 성품의 문제로 귀결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성패가 비즈니스 성품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증거는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몇몇 회사들 그 증거를 통해서 전 선진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회사를 통해서 그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기업들에서 이 성품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게 어떻게 성과로 나타난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그 HRD가 지금까지는 뭐 경쟁력의 원천인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신화를 나는데요. 경쟁력을 좌우하는 게 역량인가 아닌가, 그에 대한 제가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이,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이 당연히 성과를 낸다고 믿고 있었지만,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도 많다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에 가면은 이 첫 번째 여기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직률이 높다든지, 직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뭐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보통? 제가 예를 들어서 앞에 뭐 이직이 많다든지,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때에 조직에서는 어떤 조치를 주로 하시나요? 네. 보통 생각이 나는 게 그거죠. 리더십 교육하자. 그죠? 조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이직을 하는 이유가 또 복리후생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급여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일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뭐 급여를 높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리더십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예. 그러면 리더들이 열심히 교육받고 자 이제 지금부터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조직 구성원들을 잘 관리해라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막 빡시게 해요. 예, 조직 구성원들한테 가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렇다고 조직 구성원들이 안 떠나나요? 예. 그랬으면 제일 좋겠는데 리더십을 엄청나게 잘 발휘하는 그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의 문제, 예. 이 충성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리더십 역량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조직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들을 리드하는 쪽에 역량을 키워주면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사기도 올라가고 조직이 잘 돌아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조직 구성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자신의 충성심의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신시대들이 조직 구성원들을 조직의 어떤 리더들을 바라보기보다 자기의 어떤 목표나 자기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떠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리더십 역량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그 자질 문제, 그들의 성품의 문제도 집중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요즘 시대는 리더십 역량 아니면 뭐 직무 역량, 그리고 역량에 집중도 하지만 그게 플러스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성품도 관리를 잘 해줘야지 그들의 이직을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사기가 올라갈 수 있고 조직의 사고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품 교육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안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영 성과를 내는 이슈가 있잖아요. 예, 거기를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의 역량을 높여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였습니다. 근데 역량을 엄청나게 길러주고 교육도 많이 했는데도 이 성과를 못 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몰입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 몰입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진단도 하고 몰입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몰입의 지수가 잘 안 올라가죠. 근데 그거 알고 보면은 그게 저희가 말하는 성품의 문제라는 겁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도덕 감정과 그다음에 마음가짐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성과가 제대로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역량 중심의 HRD를 하다 보면 여기 역량의 빙산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량의 빙산 모델에 보면은 물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이 있고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교육은 이 물 위에 떠 있는 이 빙산 위에 이 부분을 신경을 썼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뭐 측정이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도가 가능한 영역이죠.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역량 아래,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빙산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물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인헤리트라 해가지고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이다 해가지고 가치라든지 성격, 뭐 성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교육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사실은 이 교육을 하긴 하죠. 가서 으쌰으쌰 하고 막 우리가 하나다 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막 사기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은 하지만 아주 단타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훈련을 할 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은 물 위에 떠 있는 이 빙산 보이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성품은 바로 이 아랫부분, 물 아랫부분을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이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더십 이슈인데요. 우리가 리더들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업적을 내 가지고 자기가 일을 잘함으로써 나타나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사기를 붙돋아주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들을 설득함으로써 능력을 나타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꼭대기, 딕슨이 말하는 이 꼭대기에 있는 본보기가 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방법론이 없었어요. 저 부분은 존경을 받는 영역인데 고난이나 능력이나 설득 이거는 우리가 역량을 키워서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저 존경을 받는 영역, 본보기가 되는 영역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댔어요. 그냥 스스로 그런 성품을 갖춰달라, 본보기가 돼달라 이 정도만 교육을 했죠. 그래서 저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냐면은 성격 중심의 리더십과 성품 중심의 리더십이 이 불균형이 되다 보니까 약간 절름발이처럼. 그래서 신입사원 때부터 임원 올라갈 때까지 리더십 역량은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쭉 길러져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부분은 뭐 임원 정도 되면 아주 리더십이 아주 뛰어난 리더십이 갖춰져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데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품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도덕성과 내 자신을 관리해가는 능력, 내 자신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품 리더십은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올라갈수록 저 사람은 사람이 변했다. 리더가 될수록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 중심의 리더십과 성품 중심의 리더십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우리 그 ATD라는 행사에서 2019년도에 발표된 그 내용에 보면은 리더십 코어 모델이 있습니다. 코어 리더십 모델인데 여기서 말한 그 리더십 에센스와 리더십 폼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은 리더십 에센스 영역이 리더십 폼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십 폼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일을 관리하고 하는 그 일 관리와 사람 관리의 어떤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리더십 에센스는 그 자신이 어떤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것인가, 그의 가치관과 신념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리더십 폼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리더십 역량 쪽이죠. 근데 리더십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리더십 에센스라는 겁니다. 그 리더십 에센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바탕에 되어서 리더십 폼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 에센스가 우리가 말하는 리더십 그 성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영역과 성품이 함께 맞물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책에 이제 두 가지 책이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현실을 상상하라는 책하고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에 보면은 왜 성품이 중요한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은 많은 리더들이 흥망생쇠를 관찰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 추락하는 이유가 보니까 그들의 품격, 성품에 있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빌 게이츠가 2016년도에 추천했던 베스트 5 중에, 베스트 10 중에 들어가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책을 인용한 이유가 여기 보면은 이제 왜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성품이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준법 정신의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코칭도 받고, 그다음에 이미지 메이킹도 받고, 그래 수많은 교육들을 받았는데 나중에 리더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바로 그 사람의 경쟁력의 요체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경쟁력이 그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한다. 바로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까지 리더십을 잘 발휘했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그 회사와 그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의대의 버글러스라는 교수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에 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추락하는 것은 두 개의 날개가 있다는 건데, 한쪽 날개는 뭐냐 하면 IQ, 뛰어난 IQ. 오른쪽은 또 뛰어난 재능. 그래서 세계 최고의 리더들이
날개가 두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락을 하더라는 거죠. 날개가 있으면 추락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이제 정신의학자로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결국은 추락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뭐 세계적인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모 시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도 있지만 뛰어난 역량에 대비해서 성품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락을 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 리더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크게 보면 성품 리더십, 성격 리더십 영역이 있고 이 성품 중심의 리더십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중심의 리더십은 뭐 리더십 트레이츠, 특성 이론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변혁적 리더십까지 많은 리더십이 지금까지 회자가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리더십, 지금까지 리더십 이론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인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줄 것인가, 그들을 관리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상황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쪽에 주로 포커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유형일 때는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겠구나. 뭐 고객도 마찬가지죠. 이 고객이 이런 유형일 때는 내가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부하 직원이 이런 성격일 때는 내가 이렇게 상대를 하고 이렇게 관리해야지 효과적일 것이다. 요게 가리키는 게 바로 성격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우리가 N세대, Z세대, N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대가 거듭날수록 이제 보통 어떤 거냐면 자율이 강조가 되잖아요. 요새는 자율. 예. 그래서 이제 슈퍼 리더십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슈퍼 리더십은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속에 잠재적인 능력이 이미 있다. 예. 그 스스로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스스로가 자기를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슈퍼 리더십에서는 보통 코칭을 하거나 멘토링을 하는 아니면 롤 모델링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누군가를 닮아가거나 스스로 뭔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도 이제 코칭이나 멘토링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슈퍼 리더십에서 좀 더 발전된 게 진정성 리더십입니다. 진정성. 예, 진정성 리더십 이거는 뭐냐? 오센틱 리더십인데 보통 이제 코칭을 받으면 그 코치가 말하는 것들을 막 듣는 게 아니고 코치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나를 멘토링 한다 그러면 그 멘토링 하는 분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코치님은 어떠신가요? 멘토링 하시는 분한테 멘토는 행복하십니까? 거꾸로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의 이제 삶이 코칭을 하는 대로 자기가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코칭은 잘하지만 자기 삶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는 그 사람 자신을 본다는 거죠. 리더 자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 언어나 제스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게 되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윤리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코칭이나 멘토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성품, 그 사람의 성품을 집중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면서 향기를 느끼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품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2단계라는 겁니다. 2단계. 리더십 이론 중에서도 성격 중심의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성품 중심의 리더십 중에서도 성품 훈련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 보면요. 조직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운동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액티비티를 하다가 좀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으쌰으쌰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좀 있으면 그게 이제 프로세스로 정립이 되죠. 베스트 프랙티스를 내놔라, 뭐 그죠? 발표회를 갖자, 올림픽을 하자 이런 식으로 회사 안에서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벤트로 진행되는 것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조직의 프로세스로 들어가고 그 프로세스가 나중에는 정착이 돼서 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컬처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프로세스로 끝나거나 시스템으로 끝나고 나중에는 몇 년 뒤에 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안 되는가? 결국은 그 성품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내 삶의 성품으로 체질화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조직 문화를 얘기할 때는 그 세 가지 운동을 많이 하죠. 감사 운동, 칭찬합시다, 칭찬 운동, 그다음에 GWP 운동.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은 야 처음에는 막 감사 운동하면 막 서로 막 그 편지 교환하고 또 가족들한테 편지 쓰고 이러면서 막 기쁨을 느끼죠. 근데 이제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식상해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뭐 형식적으로 쓰게 되죠. 어떤 회사들은요 감사 인사 고과를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회장님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매일 감사가 올라오니까. 근데 조직 구성원들은 뭐라 그러냐? 감사 스트레스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찬 운동도 마찬가지고 GWP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요 감사 운동을 한 3년 만에 포기를 한 회사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운동이라 해서 도입을 했는데 나중에 뭘 어디다 쓰냐면은 고객을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한테 감사를 하고 내 삶에 감사를 하고 내 옆에 있는 동료한테 감사를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고객을 움직일 때 편지 쓰는 그래 감사 편지로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자발성, 지속성,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아마 하실 거예요. 회사에서 하면은 야 이건 또 뭐 좋은 운동 하나 벌어졌네. 그리고 이제 또 언젠가 흘러가겠지. 언젠가 지나갈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자기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그 조직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됐을 때는 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유익하고 내 삶의 변화를 주고 나에게 어떤 큰 변화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고 회사 와서도 하고 언제든지 하게 되겠죠. 바로 이런 어떤 조직 문화 운동까지도 성품의 영역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품 조직 문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 조직의 역량 중심의 HRD 아니면 역량 중심의 조직 문화, 역량 중심의 어떤 조직의 변화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품으로 변화될 때에 조직의 진정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직에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 조직의 많은 이슈가 결국은 성품에 귀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